먼저부터 뭔가 졸업 얘기 많이 하던데 오늘은 졸당입니다. 당뇨를 한 번 졸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질환 발생률이 40%가 줄고요. 신장 질환 발생률은 33%나 준다고 합니다. 반드시 당뇨는 졸업해야 한다. 졸업할 수 있다. 당뇨를 졸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어떤 얘기 들려주실 겁니까? 오늘은 서양인과 한국형 당뇨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형 당뇨는 음식과 운동 관리만 가지고는 혈당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당뇨약 드시는 분들 통계를 보면 당뇨약을 드심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에 실패하는 통계가 67%나 된다고 해요. 근데 서양에서는 체중 감량만 해도 당뇨 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체중 감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우리나라 당뇨에는 이게 100% 적용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도 얘기 들었는데 서양인하고 우리하고 췌장 사이즈가 다르다면서요? 서양인들이 네. 우리보다 한 배는 크다고 그러던데. 실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정상인을 데리고 실험을 했더니 우리나라 정상인 그리고 서양인의 정상인 같은 나이 그리고 비슷한 체격입니다. BMI가 비슷하고요. 그래서 체격이 같고 체장 사이즈가 12%가 작았다고 해요. 배는 아니구나. 네. 과장된 거구나. 네, 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정말 억울한 거는 나이도 비슷하고 당뇨도 없고 정상인데다가 체격도 비슷하면 사이즈는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체장 크기가 12%가 작고 그리고 체장의 기능도 36.6%가 떨어지는 거죠. 서양인들은 우리하고 식습관도 다르잖아요. 맞아요. 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비교했을 때 당뇨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네. 관해 논문들만 살펴봐도 10% 체중 감량을 했더니 당뇨 관해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당뇨 환자 중에 절반만 비만하고 절반은 비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체중 감량을 해도 이게 효과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 좀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 크기가 이미 작고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뇨가 쉽게 생길 수가 있고 당뇨가 한번 생기면 악화되기가 쉬운 게 한국형 당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 한국인이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서 꼭 이거는 실천해야 된다 하는 조언을 해주시면요. 일단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비만한 경우라면 그래도 체중 감량은 필요합니다. 절반의 경우는 비만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10%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 7% 정도는 체중 감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마른 당뇨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췌장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실제 진료해보면 검사를 해봤을 때 한의원에서 한 30-40% 정도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췌장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야 하고 실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기 등의 약제를 처방을 했을 때 정상 범위로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세포 실험이랑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양리 작용을 또 규명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췌장이 회복되려면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췌장은 소화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계속 간식을 먹고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계속 끊임없이 먹다 보면 췌장이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밥을 위주로 드시고 간식은 가급적 안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또 췌장은 깊숙이 있기 때문에 흉추 7, 8번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펴주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고 혹은 흉추 부위를 뭐 폼롤러나 마사지 공 같은 걸로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환기 같은 약재를 끓여서 물 대신에 차로 꾸준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인이 또 유독 수면 부족이 많잖아요. 또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수면과 스트레스도 혈당을 높이는 굉장히 큰 요인이기 때문에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 운동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실천을 하셔야 한국형 당뇨를 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당뇨 우려가 있는 분들 또 당뇨 앓고 계신 분들은 식이 조절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탄수화물 거의 극도로 안 드시고 잘 안 드시다 보면 하여간 공복이 길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부작용 없습니다. 부작용이 있죠. 당뇨약을 드신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복이 너무 길어졌을 땐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관찰을 해본 결과 한 3가지 정도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식이 관리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극도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혈당이 좀 잘 조절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인슐린을 덜 만들어도 되겠네 하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극도로 탄수화물 제한해서 오시는 분들이 시펩타이드라고 하는 인슐린 분비량 검사를 했을 때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탄수화물 드셔야 하고요. 두 번째 흔히 하는 실수가 혈당 지수 낮은 음식들 있죠. 대표적으로 현미 이런 잡곡들을 너무 또 과하게 또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소화 기능이 약하면 현미 같은 거친 잡곡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거나 또 가스나 독소가 자꾸 유발되다 보니까 또 소화 기능이 더 안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소화기에 맞는 음식을 드시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데요. 그래서 거친 잡곡 이거는 내가 비율을 조절해서 드셔야 되겠고 콩도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비율을 좀 낮춰서 드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녁밥 먹고 나서 3, 4시간 금식을 꼭 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잘 실천하셔도 3, 4시간 금식하고 7, 8시간 자게 되면 12시간 공복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이걸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소화기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수면을 잘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공복 혈당도 낮아지기 때문에 거꾸로 식사나 혈당 지수 낮은 음식 이런 거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저녁밥 먹고 3, 4시간 금식하는 것도 꼭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또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일단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어떤 거고 이걸 또 극복할 수 있는 음식은 뭐가 있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혈당 스파이크는 밥을 먹고 나서 특히 혈당이 너무 훅 이렇게 치고 올랐을 때 우리가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주로 정제 탄수화물 드셨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잘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뭐 설탕 들어간 음식들, 과자 이런 거. 네, 아니면 시럽 들어간 음료들, 음료 되게 좀 경각심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음료들 굉장히 또 혈당 스파이크 많이 오고요. 콜라 이런 거. 카페에서 파는 시럽 들어간 그런 각종 음료들 다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정제 탄수화물이 또 대표적으로 밀가루잖아요. 밀가루로 만든 면이나 빵, 떡 이런 음식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유도를 하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좀 막으려면 우리가 한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한식을 먹는 속에서 거꾸로 식사만 잘 실천하셔도 혈당 스파이크가 좀 덜 합니다. 혈당이 좀 완만하게 올라요. 근데 거꾸로 식사를 하려면 채소 먹어야 되고 단백질 먹고 마지막에 밥 먹잖아요. 근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달걀입니다. 왜냐면 달걀은 구운 달걀 같은 것도 한 판 이렇게 팔잖아요. 그래서 휴대하기도 좋고 단백질도 풍부하고 한두 개만 먹어도 포만감이 좀 생기기 때문에 밥량 섭취도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구운 달걀이 가끔 좀 스파이크가 온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삶은 달걀도 괜찮기 때문에 어쨌든 달걀 휴대하기 좋고 맛도 좋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당뇨에 꼭 필요한 게 내 근육을 태우기 때문에 근육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러셨는데 네. 근육 운동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맞아요. 체력에 맞게 하셔야 하고 관절 상태도 또 보셔야 하는데 일단 우리 몸 근육 중에 가장 큰 근육이 다 하체에 많이 몰려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체 운동을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운동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 몇 가지만 뽑아드리자면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 할 때는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로 내려오시고 계단 오르기가 생각보다 또 혈당도 많이 잡고요. 유산소랑 근력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지방은 줄고 근력은 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계단 오르기 활용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빠르게 걷기도 좋고요. 혹은 스쿼트도 좋습니다. 스쿼트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데 관절 상태 꼭 보셔야 되고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벽에 기대서 하는 벽 스쿼트나 아니면 의자 활용한 의자 스쿼트 이런 거 활용하시면 관절의 무리는 좀 줄이면서 근력 운동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또 절 운동 같은 것도 유산소랑 근력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 활용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절 운동이라는 게 절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절 운동이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그 한국인이 절 하잖아요. 네, 유산소랑 근력이 같이 되고 또 마음이 차분해져요. 내 나이만큼 절만 해도 뭐 다 신체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 있고 또 하나가 매달리는 거.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상체 이렇게 해서 매달리는 거. 맞아요. 매달리기만 해도 몸이 하여간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실제 그 저희 당뇨스쿨 영상에 출연하셨던 당뇨 졸업하신 분이 인터뷰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양복을 입고 출퇴근하시면서 육아도 하셔야 되는 굉장히 바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게 철봉 매달리기 운동이었어요. 내가 양복을 입고도 집에 오는 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철봉 매달리기다. 근데 처음에 하나도 못했는데 나중에 10개 이상 20개 이상 하면서 당뇨도 졸업하셨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거 뭐 턱걸이 10개면 대단한 거예요. 내 몸을 10번 들어올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거예요. 네, 근육량이. 맞아요. 네.
나는 체질이 원래 이래서 당뇨를 내가 극복할 수가 없어.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근데 주로 그런 분들이 네. 마른 체형인 분들 중에 많아요. 왜냐면 어. 비만하신 분들은 네. 누가 봐도 음식 조금 조절하고 음. 운동하고 체중 감량하면 당뇨가 어떻게 될지 좀 나아질지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마른 분들은 병원에 가서도 딱히 얘기를 잘 못 듣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체중도 정상이고 하기 때문에 이미 생활관리도 잘 하시고. 근데 이런 분들은 체질적으로 한의학에서 소음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소음인은 한의학적으로 소화 기능이 좀 약한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이 특히 신경 쓰셔야 될 게 소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혈당 지수가 낮은 뭐 현미나 보리 이런 것들을 먹는다기보다는 내가 먹었을 때 편안한 음식, 먹고 나서 가스 차거나 더부룩하지 않은, 먹고 나서 속이 편한 음식들 위주로 드시려고 노력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췌장 기능이 약해서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보다 마른 분들이 경험적으로 보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같이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음식 운동만 해서는 이런 분들이 당뇨를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췌장 기능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한약적 치료도 도움 받으시면 좋습니다. 췌장을 건강하게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다른 음식은 뭐 없습니까? 근데 환기가 가장 저희가 찾은 약재들 중에 가장 유효하고요. 실제 저희가 췌장을 회복시키는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약재의 조합이 있는데 그 중에 들어간 약재이기도 합니다. 환기 많이 먹어야 되겠네. 환기 드시면 좋죠. 집에서 그러면 환기를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푹 과서 맞아요. 물 마시면 돼요? 네, 맞아요. 물 1리터에다가 환기 요만큼 넣어가지고 맛은 끓여서. 괜찮아요? 맛 괜찮죠. 삼계탕 먹을 때 부담감 없잖아요. 없어요. 네, 인삼이나 환기 이런 애들은 맛이 순하기 때문에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불어넣는 건강한 방송인데,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이나 당뇨 환자분들 또 당뇨 환자 가족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평생 관리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뇨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하는데 룩 어헤드라는 연구를 살펴보면 당뇨를 한 번 졸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 발생률이 40%가 줄고요. 콩팥, 신장질환 발생률은 33%나 준다고 합니다. 물론 당뇨를 졸업을 해서 평생 이걸 유지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당뇨가 다시 재발한다 하더라도 한 번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상에 엄청난 이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졸업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건강상 이득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평생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한 번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상의 이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당뇨는 졸업해야 한다, 졸업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그리고 당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문도 해주시고 이러면요, 저희가 요 앞에 있는 책인데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이게 신간이죠? 맞아요. 예, 이 책을 10분께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관리를 하면 이 당뇨에 안 걸릴 수 있고, 또 당뇨에 걸리셨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 건강관리를 하시면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혜미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